네, 계속해서 패스워드 크래킹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크래킹 방법이 딕셔너리 어택하고 브루트 포스 어택하고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딕셔너리 어택이에요. 사전 공격이죠. 딕셔너리가 사전이잖아요. 그 사용자가 여기에 보시면은 사용자가 대부분 패스워드 만들 때 특정 패턴을 가지고 패스워드를 만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본인의 생년월일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름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특정 인물에 관련된 걸 이용하는 자판에서 뭡니까 쉽게 뭐 QWER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사용할 만한 거를 전부 리스트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 2, 3, 4, 뭐 예를 들면 QWER, 뭐 어드민, 자기 이름을 뭐 해서 홍, 길, 예를 들면 동, 1, 2,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리스트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수만 개의 리스트업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본인이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칼리 경우에는 칼리 리눅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딕셔너리 리스트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해보면은 딕셔너리 어택을 할 수 있는 이 패스워드 모음집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잠깐. 네, 칼리에서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유저 쉐어 네, 존에도 있겠네요. 존 디렉토리에도 여기 보시면은 좀 글자가 좀 작은데 네, 그냥 그 작은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글자를 키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음, 패스워드 네, 여기 패스워드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패스워드 탭을 패스워드 예, 선생님 몇 개인가 볼까요? 지금 3,559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한 뭐 수만 개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저 쉐어 존 밑에 요 패스워드 리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저 쉐어 밑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DRV 네, 여기서 보면은 또 워드 리스트 밑에 네, 여기도 보면은 워드 리스트 밑에 다양한 또 패스워드 그 딕셔너리 리스트가 제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리 리눅스나 이런 데에서는 디폴트로 그런 딕셔너리 리스트를 워드 리스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걸로 그 뭡니까 공격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특히 요새는 패스워드 그 작성을 뭐 개보법 29조 안전성화보 조치의양 뭐 8자리를 만들 때도 지금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뭐 10자리 할 때는 한 개의 문자로 만들고 8자리 이상으로 할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 예를 들면 숫자라든지 뭡니까 영문 문자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또는 특수 문자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두 개를 조합을 해서 8자리 이상을 이제 만들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 또 6개월마다 한 번씩, 또는 적어도 요새 기업에서는 90일,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또 바꾸게 하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브루트 포스 어택이 있어요. 브루트 포스 어택은 어떻게 돼요? 조합을 해서, 예를 들면은 A에서 A, B, C, D 쭉 G에서, 그 다음에 1, 2, 3에서 0까지, 그 다음에 뭐 특수기호 있죠? 네, 이런 거. 이 특수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를 만들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조합을 해서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뭐 패스워드가 4자리이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단기간에 크래킹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지만 이 공격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시간이 많이 걸려도 누가 일을 하는 거죠?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딕셔너리 어택이라든지 브루트 포스 어택을 하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설정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실제 공격하는 사람이 뭐 그다지 힘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이 있습니다. 간의 크래킹이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게 또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니까. 무지개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방식인데, 아주 아이디어예요. 1980년 마르틴 헬만에 의해서 소개가 됐고, 2000년대 윈도우 LM, 이게 램 매니저의 약자예요. 램 매니저 패스워드를, 그러니까 윈도우 경우에는 이제 LM, NTLM, LM,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또 NTLM2 방식에 의해서 암호화를 시키는데, 또는 해시 시키는데, 이 LM 메시지를 몇 분 만에 크래킹을 했어요.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테이블이 도대체 뭐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해요. 결론은 패스워드의 해시를 고리처럼 연결해서 일정 수의 패스워드와 해시로 이루어진 체인을 무수히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다. 뭔가 테이블은 테이블이에요. 근데 이 설명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텐접을 하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레인보우라고 만들어 놨을까? 레인보우가 7가지 무지개색이잖아요. 이게 요렇게 체인화 시켰어요. 이렇게 그 형상을 무지개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패스워드별 해시값을 미리 생성을 하고, 크래킹하고자 하는 해시값을 테이블에서 검색하여 원래 패스워드를 찾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딕셔너리 어택하고 비슷하죠? 사전 공격.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사전 리스트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유추할 수, 사용자에 대한 어떤 소셜 엔지니어링 어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친척 이름이라든지 이 사람이 뭐 어떤 숫자를 좋아하는지 등등, 어떤 단어를 좋아하는지 이런 등등을 조사를 해서 딕셔너리를 쭉 만들어 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해시값을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딕셔너리도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딕셔너리 리스트를 또 잘 만든 걸 유료화해서 팔아요. 그 해킹할 수 있도록.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레인보우 테이블 경우에는 해시값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패스워드가 이거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해시값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 해시값이 참 어려운 문제죠. MD5로 할 경우에 뭐 256으로 할 경우에 샤512로 할 경우에 이 각각의 경우에 해시값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에 대한 컨셉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어쨌든 간에 패스워드별 해시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런 게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이에요. 자, 핵심 아이디어는, 레인보우 테이블의 핵심 아이디어는 대용량으로 생성할 수 있는 해시 테이블을 이 리덕션 함수를 이용해서 작은 크기로 줄이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패스워드하고 해시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는 딕셔너리 사전 공격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이 패스워드가 딕셔너리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해시 값을 전부 갖고 있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은 뭔가 숨은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바로 리덕션 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만약에 패스워드가 6자리인 요거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숫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재에서는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시의 알고리즘은, 일방향 함수 알고리즘은 MD5로 했을 경우에 2, 3, 4, 3, 4, 2는 요런 해시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죠? 2, 3, 4, 3, 4, 2는 128비트에 해당하는 C1F 땡땡땡 9CC로 끝나는 128비트 해시값을 갖습니다. 자, R 함수는 이 해시값에서 또 다른 형태의 무작위 패스워드를 추출해 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숫자 6개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 해시값에서 숫자 6개만 맨 처음에 나오는 숫자 6개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1, 2, 2, 2, 4, 2이 되죠. 요거에 대한 또 MD5를 적용해서 128비트에 해당하는 해시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거를 또 6개의 숫자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6개 숫자가 뭔가 나오겠죠? 이렇게 6개 숫자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걸 또 해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6개의 그 숫자를 뽑아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이걸 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뭐 다 테이블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 자, 리덕션, 요렇게 해서 뽑아내는 거를 리덕션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축소시킨다. 여기서 축소시켜서 R 함수를 적용한다는 게 뭡니까? 6개의 문자를 뽑아내는 그런 걸 이제 리덕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에 저장할 때는요, 요 처음 패스워드하고 이 마지막에 해시 값만 어떻게 해요? 테이블에 놓는 겁니다. 처음 패스워드하고 마지막 해시 값만 테이블에 표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처음 패스워드하고 이 해시값, 요걸 처음 패스를 해시한 값이 이게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지금 뽑아내서 하는 그 리덕션 함수를 통해서 링크돼 있잖아요. 이걸 체인이라고 하네요.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뒤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처음 패스워드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거를 해시를 하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R 함수를 데피니션을 하는 거죠. 데피니션을 어떻게 했죠? 예제에서는 6개의 숫자를 처음 만나는 6개의 숫자를 뽑아내는 게 R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면 다시 MD5를 적용하면 해시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R 함수 적용해서 MD5 적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MD5 해시와 리덕션 함수의 이제 동작을 그림에서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최초 패스워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MD5에서 여기서 요걸 뽑아내서 R 함수 적용해서 해시 적용하고 R 함수 적용해서 해시 뽑아놨어요. 그러면 이 처음 패스워드하고 마지막 요 동작 결과 요 해시 값만 추려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또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 처음 패스워드하고 마지막 해시값, 처음 패스워드하고 마지막 해시값. 그러면 이 체인을 여기 R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뽑아내는 걸 엄청 많이 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2번의 R 함수를 적용했는데 뭐 10,000번 적용할 수도 있고 1000번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처음 패스워드하고 마지막 해시값만 알면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죠? 다시. 자, 요 처음 패스워드하고 마지막 MD5를 적용한 해시값하고만 테이블로 정해지면 346343 하고 해시값 86으로 시작해서 D6 요것만 테이블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그 R 함수로 왔다 갔다 한 요 값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거 해시를 하면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R 함수는 아는 거잖아요. R 함수가 뭔지 알아요. 아, 처음에 나오는 6자리의 그 숫자만, 뉴메릭 숫자만 뽑아내면 되죠. 뽑아내면 요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함수, 저기 해시, MD5 잡으면 요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R 함수, 요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다 이 사이에 벌어지는 것, 값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의미의 표입니다. 그러면 자, 표 4-4와 4-6 값을 사용해서 생성한 레인보우 테이블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처음 패스워드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 해시 값이에요. 이게 이렇게 변화되는 건 아니죠. 요 사이에 이제 변화되는 요 R 함수가 변화되는 그 체인이 숨어 있는 거죠. 요 사이에 체인이 숨어 있는 거예요. 체인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패스워드 해시 값을 이렇게 128비트에 해당하는 값을 알았어요. 해커가 윈도우에 뭐 LM 해시 값을 뭐 훔치든지 뭐 해서 샘 파일을 훔치든지 해서 이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MD5로 해서 이렇게 MD5를 적용했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어떤 유닉스는 어떤 그 해시를 쓴다, SHA-511을 쓴다, SHA-251을 쓴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공개합니다. 공개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요거를 딱 보고 이게 MD5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요 패스워드 값이 요거면 요 테이블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지금 해시 값이 요건데 요거에 해당하는 패스워드를 딱 보니까 없어요. 검색을 해보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R 함수를 적용합니다. R 함수를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6자리 요 숫자 바로 보이네요. 요거를 해시하는 거예요. 요거를 해시를 하면은 자, 요거를 해시하는 거예요. 해시했더니 요 값이 나와요. 86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요거를 해시한 요 값에 여기서 뭔가 5707이라는 걸 했더니 요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요게. 그러면 거꾸로 이제 유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면 2에서 구한 해시값 요거 값은 레인보우 테이블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의 처음 패스워드는 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중간에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즉, 34343을 해시하는 거예요. 해시하면 뭐가 나옵니까? 방금 34 뭐였죠? 아이고 346343이죠. 요거죠. A627. A627로 쭉 이렇게 나오는 해시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R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죠. R 함수를 적용하면 요거죠. 여기에서 아이고 여기서 6개 숫자를 뽑아내서 요게 나오는 거죠. 요걸 해시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570727. 그죠? 570727. 그리고 여기는 627982. 627982. 가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요거 찾고자 하는 패스워드 해시값이 570752잖아요. 요걸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찾아낸 거죠. 요 해시값이. 요거에 대응되는 게 62798이라는 패스워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레인보우 테이블
작은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많은 해시 값을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설명들을 이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한 패스워드 크래킹 과정에서 특징은 레인보우 테이블 체인이 2000개 이상이 되고 최초 패스워드 최종 해시값만 레이블 테이블에 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체인을 2000개 또는 2만 개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최초 패스워드하고 최종 해시값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최초 패스워드, 최종 해시값. 이 사이에 2000개, 2만 개에 해당하는 해시값하고 패스워드하고 해시값은 계산에 의해서 금방 컴퓨터가 계산해서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크래킹 하거나 이럴 때 내가 숫자 작업을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컴퓨터가 계산을 한다. 컴퓨팅 파워만 좋으면 금방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레인보우 테이블에 해시값을 1만 개를 저장을 하고 체인을 2000개 있다고 그러면 레인보우 테이블이 1만 개예요. 자, 이렇게 최초 패스워드, 최종 해시값. 요게 1번부터 2, 3에서 10,00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10,000개. 그리고 여기에 체인은 2000개라고 하면은 패스워드 종류는 200만 개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체인을 뭐 2만 개로 한다. 네? 2천만 개죠? 엄청나게 많은 레인보우 테이블을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컴퓨팅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뭐 3일 돌려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